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왼쪽 편마비 환자 상의 입히는 방법은 입, 마, 건 요 세 글자의 초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힐 때는 마, 건,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맞는 팔,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입, 마, 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입히는 그림을 고르셔야 되죠. 1번하고 4번이 왼쪽으로 입히는 그림인데요.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입히고자 하는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입, 마, 건 벗기는 순서 벗, 건, 마 입마건 하나 외우면요. 벗을 때는 건마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이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맞는 팔,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중 어깨의 과신전은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모르시면 정답 1번이에요. 뒤로 팔을 이렇게 제끼는 거 이게 과신전입니다.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거, 서로 멀어지는 거, 관절을 펴는 것이 신전이죠. 어깨의 과신전이 되겠어요. 요 사진이요.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점선이 있던 부분이 원래 팔이 있던 위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죠? 외회전이에요. 외회전.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다. 모르면 암기하세요. 그림 보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왔던 부분이 자주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굴곡, 신전, 과신전, 외회전, 내회전 이런 문제 딱 한 문제 나오거든요. 틀리셔도 합격에는 지장은 없어요. 외회전, 내회전, 과신전 이 정도. 굴곡은요, 각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각도가 줄어들죠. 이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목발을 이용하여 평지를 보행하는 환자 돕는 방법은 목발 평지 나왔습니다. 뭐 올라갈 때냐 내려갈 때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1.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3.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4. 환자의 애과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에 대어 몸무게를 지탱하게 한다. 5.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걷다가 점점 보폭을 좁혀 걷게 한다. 정답은요? 정답 3번.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죠. 머리는 들어야 되고요. 앞을 보면서 걷는다. 팔꿈치를 90도로 굽힐 수는 없어요. 한 30도 각도 정도 되겠습니다. 환자의 애과, 겨드랑이죠? 이 겨드랑이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대에 대요. 이거는 맞는데 몸무게를 지탱을 겨드랑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과에 하는 게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돼서 손이 엄청 아픕니다.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할 때 보폭을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넓히는 게 좋겠어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애과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 지탱한다. 목발 사용 전에 충분히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짧게 걷다가 넓힌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평지나 내려갈 때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고 세트가 가는데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만약에 불편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올리고 아픈 왼쪽 다리랑 목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올지건마.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그리고 마비된 다리 간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건마예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흡인 방지하는 자세. 고개를 옆으로 하든지 상체를 올리는 자세겠죠. 1. 심스 자세. 2. 앉은 자세. 3. 바로 누운 자세. 4. 골반 내진 자세. 5. 배 횡하위. 정답은요? 1번 심스 자세 되겠습니다. 무의식 환자니까 앉은 자세가 어렵다. 그래서 심스 자세. 약간 복와 위죠? 엎드린 상태에서 약간 왼쪽으로 그 심스 자세가 적합하겠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됩니다. 앉은 자세가 틀렸다기보다는 상체 올리는 거니까 맞지만 무의식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스 자세가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신체 보호대를 적용 시 주의사항은 1.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다. 2.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3.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는다. 4.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를 적용한다. 5.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경우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아요. 침상 틀에 묶는 게 낫다. 또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으면 안 되죠.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면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보호대의 적용 원칙.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나와요. 2시간마다 30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는 거.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라.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 클로로이치 매듭법을 사용한다. 손목,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댄다. 찰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인 환자에게 전기 패드 적용 중 피부색이 붉게 변했을 때 우선 할 간호보정 활동은 붉게 변했다? 뭔가 화상 입은 것 같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중지하고 보고한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1번 전기패드를 제거한다. 2. 전기패드의 온도를 조금 낮춘다. 3. 전기패드 적용 부위에 더운 찜질을 한다. 4. 전기패드에 얇은 커버를 씌우고 전기패드를 계속 대준다. 5. 전기패드를 적용 부위에 그대로 두고 5분 후에 다시 피부 상태를 사정한다. 정답은요? 1번 제거한다. 문제를 없앤다. 없애고 보고한다. 중지하고 보고한다. 이게 답입니다. 온도 조금 낮춰도 이거 근본적인 해결 안 되죠. 피부색이 붉은데 더운 찜질? 안 되죠. 얇게 커버 씌우고 계속 대준다? 이거 근원적인 해결 안 되죠. 그대로 두고 5분 후에 다시 본다? 이거 너무 잔인하죠. 수술받은 환자에게 기침 격려하는 목적은 수술을 받고 이제 돌아온 환자죠. 1. 장 운동 촉진. 2. 혈전 형성 감소. 3. 전해질 균형 유지. 4. 수술 부위 감염 예방. 5.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 정답은요?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기폐 흡인성 폐렴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모의고사에 매번 나오는 문제.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수술 직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똑바로 눕힌다. 2. 척추 마취를 한 환자는 반자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환자가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심호흡을 제한한다. 4.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다. 5. 전신 마취를 한 환자가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배액관 있는 경우 배액관이 잘 빠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적합하죠.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똑바로 누우면 기도에 뭐가 막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또 척추 마취를 한 환자 척추 마취했기 때문에 반자에는 피한다. 또 환자가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심호흡하세요 해야지 제한한다 아닙니다. 전신 마취 환자 갈증 호소 시에도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마취가 덜 풀렸을 때 기도가 또 막힐 수 있으니까요. 식도 위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할 내용은 어떤 거 하셔야 돼요 또는 교육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1. 검사 다음 날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 2. 검사 중에 의치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3. 수면 내시경 후 바로 운전 가능합니다. 4. 검사 전에 위장 내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5.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정답은요? 4번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이거 설명하래요. 왼쪽으로 누워서 검사해야 되고요. 식사는 편안해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아니래요. 운전은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죠. 검사물의 수집과 관리 방법은 1. 혈액 검사물은 병실에 두었다가 검사실로 운반한다. 2. 객담 검사물은 운반이 지연될 경우 상온에 보관한다. 3. 대변 검사물을 채집하기 전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4. 24시간 소변 검사에서는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소변을 용기에 수집한다. 5. 동맥혈 기체 분석 검사물은 냉동 보관 후 검사실로 운반한다. 정답은요? 3번 대변 검사물을 채집하기 전에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대변, 똥을 채집해야 되는데 계속 소변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1. 혈액 검사물은 병실에 두었다가 운반하나요? 냉장 보관했다가 하는 게 좋죠. 객담 검사물은 운반이 지연되면 상온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한다.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기억하시죠?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는요?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냉동 보관 아닙니다. 소변 검사, 일반 소변 검사 있고요. 24시간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소변은 버린다. 기억하시죠? 24시간 소변 검사는 24시간 동안의 소변을 모아서 어떤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첫 소변은 전체 몽땅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마지막 소변까지 모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는 일회성이죠. 첫 소변을 버리세요. 여기서의 의미는요. 총 한 200cc 나온다 하면은 처음에 한 50cc는 버리고 중간부터 받아라. 150만 받아라 이거예요. 처음에 몇 초만 빼고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소변 배양 검사. 배양은요. 멸균, 무균 통에다가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몽땅 버린다. 20초 쌌어. 20초 몽땅 버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흘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체뇨 중 이런 표시를 달아놔야 돼요. 왜? 내가 24시간 소변을 모아야 되는데 까먹고 변기에 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달아놔야 나 지금 소변 모으고 있는 중이었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소변을 버렸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